50 플러스 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 참여를 돕는 혁신 플랫폼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북부 캠퍼스 일자리팀이 주관하는 50 더하기 포럼 50 플러스 문화로 지역을 품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북부 캠퍼스 일자리팀장 강수영입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채널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원래 준비되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북부 캠퍼스 일자리팀에서는 북부 캠퍼스 개관을 맞아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창업, 활동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연사 두 분의 주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사분들의 발제문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북부 캠퍼스 개관을 맞이하는 50 플러스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50 플러스 문화를 말하다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50 플러스 문화예술 커뮤니티 그리고 단체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활동 경험을 나누고 특별히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담은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북부 쪽에도 우리 문화예술로서 일자리 50 플러스를 위한 곳이 생기는구나.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질까.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살았던 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경제 생활이 가능한 이것이 또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부 캠퍼스의 개관이 되게 반가운 거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살아가는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자기 삶을 예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0 플러스 모든 세대에게 문화나 예술이 곧 삶이기도 하고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 그것이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생 희망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기면은 사람들이 좀 활기를 띠거든요.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러한 일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50 플러스 세대는 문화예술을 하면 조금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저도 50살이 돼서 시작했어요. 음악 듣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굉장히 꼭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정말 재앙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속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뭐 직접 만날 수가 없다면 접속으로 만나면 되는 거죠. 일자리 형태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중간에 이렇게 견딜 힘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협동조합 사업체를 운영해 보는 결과 액수가 적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이 조금씩 나와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가면은 문화예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긍지도 커지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캘리그라피를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재능 나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기부 활동에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일자리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땄어요, 자격증을요. 근데 일자리를 찾아내기는 어렵더라고요. 50플러스에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면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환대의 의미를 가진 일자리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넓은 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 일자리에 관해서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그 선생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50 플러스 세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좋은 멘토를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북부 캠퍼스를 향한 50 플러스 세대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팀장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아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김영대 대표이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대표 김영대입니다. 오늘 우리 50 플러스 재단의 북부 캠퍼스가 이제 4번째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자리에 정말 이 넓고 활동하기 좋은 자리에 개관식에 우리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좋았겠다 싶은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의 개관 행사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부는 이제 도봉구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 도봉구에 원래 전태일 얼마 전에 이제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11월 13일입니다. 근데 이 생가가 여기서 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는 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13일 날 우리 전태일 분신 이후에 14일 딱 2주 만에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평화시장의 노조를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라고 설립된 게 11월 27일입니다. 딱 2주 만에 만들어진 날 저희가 이 개관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서울 근교에 도봉산과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좋은 아주 터전에 자리 잡게 된 우리 북부 캠퍼스의 오늘 개관 기념으로서 더하기 포럼으로 50 플러스 문화로 지역을 품다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이제 50 플러스 세대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한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 생산직 제조업에 굉장히 위축되고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열릴 시장은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 서비스, 여러 가지 유통 이런 분야가 이제 확실히 커지게 됩니다. 그 영역에서 50 플러스 세대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에 접근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영화 전태의 제작자로서도 잠깐 이 문화인들하고 감독님들, 촬영하는 스태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한번 지켜봤는데요. 정말로 힘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큰 틀에서 우리의 앞으로 성장 동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50 플러스 세대 우리 캠퍼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여는 데 있어서의 상담 교육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업, 창직, 더 나아가서 문화를 이해하고 또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뭐 토론자로 감자꽃 스튜디오에 이선철 대표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평창에서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여기 인근에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북부 캠퍼스가 만들어졌는데 도봉산 페스티벌의 총감독이신 조영신님, 평상시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좋은 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50 플러스 재단의 북부 캠퍼스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축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환영사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메인 50 더하기 포럼의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문화기획 전문가이신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대표님의 강연입니다. 이선철 대표님은 영국 런던시티 대학교 문화정책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김덕수패 사물놀이 기획실장, 폴리미디어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는 강원도 평창에서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복합 문화공간 감자꽃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가 바라본 문화예술 창업을 주제로 약 30분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선철입니다. 우선 오늘 이 북부 캠퍼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관을 기념해서 강연을 부탁하신다고 해서 저 역시 설레는 마음이었고 많은 인파와 함께 화분과 꽃다발 그리고 테이프 커팅에 이은 빵빠레와 화려한 케이터링이 있을 줄 알고 승낙을 했는데 물론 국제 수준으로 지금 준비해 주셨지만 카메라와 함께 관계자들만 잔뜩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시대가 이런 시대이고 또 시기가 그러니만큼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누가 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저는 뭐 문화기획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기획도 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2주 뒤면은 대학이 종강을 하는데요. 학기 초에 뭐 이제 비대면 이제 화상 강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한두 주 그러다 뭐 곧 복귀하겠지. 예.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일상이 돼 버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어떤 대학의 전임 교수로도 있었지만 지금 여러 대학교에 그 겸임 교수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제 프로필을 좀 넘기긴 하겠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지만 다양한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들,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뭐해서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그 고민 끝에 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녹화된 동영상을 제공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의 제자가 창업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옛날 재봉틀 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 지하에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강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라고 하니까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현재 또 러시아의 북동연방대학이라는 곳에 개건 교수로 초빙이 돼서 원래 이번 하반기에는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또
코로나로 막혀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강의만 송출하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는데 그 강북구 미아동 지하 스튜디오에서 저 러시아에 있는 학생들하고 실시간 화상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감자꽃 스튜디오 했는데 좀 이름이 어렵다 보니 스튜디오에서 살짝 좀 꼬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하니까 무슨 사진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음악 스튜디오인가 보다, 방송 스튜디오인가 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텐데 오른쪽 귀퉁이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고요. 자연을 좋아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귀농, 귀촌 이런 거를 실천해서 2002년도에 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내년이 20년 됐어요. 저도 30대 중반에 들어가서 50대 중반이 됐는데 살짝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리프레시 요즘 얘기로 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오려고 했었던 세월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0 플러스 재단 근데 왜 재단은 50 플러스라고 하고 포럼은 50 더하기라고 할까 뭐 그런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저도 50대가 된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동지 의식도 있고 물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다 50대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50대 중반에 지금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6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55세인데 20, 30대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50대가 덕후덕 오고 나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50대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 30대 한참 활동할 때는 서울의 대학로, 강남에서 극장도 운영하고 레코딩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음반도 제작하고 하다가 평창으로 가니까 난데없이 이제 그 지역이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시간이 충분하면은 마치 학교 수업을 하듯이 지방과 지역의 개념의 차이도 설명드리고 뭐 로컬의 의미도 하겠지만 워낙에 30분을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30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아주 개략적으로 그냥 넘어갈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준비하시는 스태프분들께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한 거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파워포인트의 장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는 했지만 이걸 다 또 눈치 없이 미주알 고주알 읽었다가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혹시 부족하지만 저의 발표를 듣고 야 그 원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저는 제공을 하니까 이 주최 측에다가 이렇게 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 플러스 재단 북부 캠퍼스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저의 작전이기도 한데요. 우선 뭐 문화로 지역을 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라는 개념이 워낙에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을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문화는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이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렇게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물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도봉산을 바라보고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신의 작품이고 조물주의 작품인데 누군가가 도봉산을 잘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으면 이건 누가 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철학자들은 문화와 자연을 병립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주제가 문화를 가지고 뭐 창업을 좀 해보자. 문화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자. 게다가 50대들이 게다가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문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문화 하게 되면은 아니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좀 나눠보면 제일 처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전통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o know your past.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이 지역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 지역에도 아주 큰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마을의 작은 뭐 유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의 내용이 다 이제 창업 또는 어떤 일을 전제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역의 전통 문화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전통 문화를 활용한 보존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문화의 영역이 예술이에요. 사람들이 문화는 어렵다, 문화는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술로서의 문화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문학, 영화, 공예, 사진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소위 장르들이 있습니다. 장르. 혹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특별한 장르의 예술가인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직업적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 방면에 소질이 있으신 분도 우리는 요즘 생활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겠습니다. 물론 영상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 보면은 보통 이런 행사 과거 같으면은 제가 아까 어제 창업 지도할 때 케이터링 서비스가 이게 돈이 듭니다. 한번 잘 창업해 보세요. 음식 솜씨가 좋으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케이터링 업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상 업체들만 이제 많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상도 영화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직업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50대이지만 뭐 기계나 영상 또는 이런 SNS 활동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콘텐츠로서의 예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생활문화인데요. 저는 오늘 문화로 지역을 품다 이렇게 주제를 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 디자인, 건축, 환경, 패션 이것이 다 저는 문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저를 문화기획 전문가, 문화기획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매체가 저를 이제 인터뷰를 와서 조금 전문적인 영역의 매체여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술경영가라고 생각하느냐, 문화기획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예술경영을 전공한 문화기획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술경영 하게 되면 조금 더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문화 공간에서 창작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문화기획자는 문화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구로 잘 쓰는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다양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간판을 잘 디자인해서 또는 거기에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아니면 거기에 뭐 책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전문적인 예술 경영이라기보다 문화기획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생활문화와 기인해 있습니다. 특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최근에 많은 청년들의 창업도 돕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식당을 열거나 카페를 열거나 바를 열거나 하는 친구도 단지 그것이 외식업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그 안에 문화적인 요소를 잘 결합했을 때는 그 또한 문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구분한 전통으로서의 문화, 예술로서의 문화, 생활로서의 문화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앞에 각자의 지역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가 아닌 것이 없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좀 전통이 좀 세고 어떤 지역은 예술이 좀 강하고 어떤 지역은 생활 문화가 또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권위가 안 쓰는데요. 안심하고 쓰셔야 되는 게 사실은 레이먼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우리 주변의 문화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해석되고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한 생태계, 영역, 분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에 와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이라는 말보다 지방이라는 더 말을 많이 썼는데 왠지 지방 하게 되면은 조금 중앙이 아니다, 변두리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지방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을 쓰지만 요즘 또 새롭게 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른바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컬은 그 지역의 오리지널리티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영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컬이라는 말 가장 많이 들으신 게 언제세요? 로컬 푸드. 지방 음식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대로 로컬 푸드. 또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나왔지만 알고 보게 되면 요즘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다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역을, 지방을 그리고 로컬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 같으면 하나하나의 책의 내용도 좀 소개하고 저자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보여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맨 오른쪽에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도시계획학자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 좀 그렇지만 공학자들까지도 지역을 새롭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는 많은 편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고유성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 문화가 경쟁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 장난처럼 이렇게 좀 P로 시작해봤는데 플레이스, 지역의 문화 공간이 많은 것이 중요하고요. 프로그램, 그 안에 장소를 잘 채워주는 소위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프로모션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널리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people,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활용되고 알려지는 것 이게 이 지역에서 문화가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단어만 한번 듣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른바 창조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창의도시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꼭 우리가 얘기하는 대도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을, 동네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과거에 좋은 동네란 길이 넓고 공장이 있고 높은 아파트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했으나 최근에 와서의 좋은 도시는 창조적인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도 된다. 예. 많은 사람들의 선입관 중에는 문화는 돈을 쓰는 것이고 경제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일수록 문화에 대한 투자가 바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많은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분야에서는 유명한 이론가이들이 하지만 일반인들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면 되는데 지역의 창조적인 환경,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경제적 유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에 하나 집어넣어 본 건데요. 폴 꼴러드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행정가예요. 공무원이죠. 몇 년 전에 서울시 초청으로 와서 포럼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사회를 봐서 인터뷰를 했더니 특정한 도시 얘기를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게이트헤드라고 하는 망한 공업 도시를 문화예술 정책에 의해서 한 20년간 살려놓은 유명한 뮤지컬인 빌리 엘리어트라는 그 동네의 어떤 그 행정가였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삼청각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대담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뜻밖의 시설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문화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우리 이 강북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거는 곧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또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도 한데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의 창업 영역은 창작입니다. 창작하니까 나는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미대 나온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솜씨껏 뭔가를 만들어 보는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아니어도 그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게 되면은 저는 훌륭한 예술 창작 활동이라고 보게 됩니다. 공간을 문화적으로 잘 만드는 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카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투리 공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골목일 수도 있고 동네의 작은 어떤 버려진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지역의 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공간들이 중요하고요. 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생활문화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문화 공동체,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문화 센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일상 속의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기획의 주역은 굉장히 유명한
기획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우리 이웃 같은 기획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의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과거의 복지는 그냥 따뜻한 밥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금 내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복지는 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소자, 군장병, 시설 아동, 다문화, 그리고 노인, 다양한 층위의 사회 취약계층들이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요즘 얘기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 저한테 마을 축제만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해도 충분히 준비를 해왔을 텐데 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가끔 기획을 전공하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축제 한 프로페스를 잘 경험하는 것으로 기획의 종합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 예산의 무슨 큰 축제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의, 지역 단위의 그런 축제들이 그 마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영농, 도시농업 이런 것에 또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제조, 뭘 많이 만드세요. 주민들이. 뭘 만드시는데 그 만드는 것에도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식, 각종 로컬 푸드, 그다음에 레스토랑,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문화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지역에서 뭐 얘기를 하려니 이 지역의 사례를 많이 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1교시, 2교시로 나눠가지고 제가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은 2교시 선생님이 이 지역의 실제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것 같아서 굳이 그러지 않았는데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 동네의 어떤 청년이 작은 시장에 옛날 정육점 공간을 긁어내고 지역 농산물로 빵집을 만들어서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곳인데 그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빵집 주인을 알아야 뜨거운 빵 맛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역 사회에서의 긴밀한 관계가 그 지역 비즈니스를 또 성공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관광, 강북이 관광이 필요할까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은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른바 도심 관광이 중요해졌는데요. 물론 이 서울의 강북이 설악산이나 제주도 같은 스펙타클한 대자연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도봉산과 북한산 일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생태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서 독특한 관광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워낙에 좀 숨가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슬라이드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또 한 주에 이렇게 학교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약해 놓긴 했는데요. 이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 흡인력이 있고요. 와서 재밌게 놀거나 살 수 있는 구성력을 제공하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동네 좋은 동네라고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지역에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중요하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컨텐츠화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상품으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장소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이 장소 마케팅 밑에 사진 제주도의 올레길,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동피랑마을 이런 것들 사실 그 지역의 예술이 그 동네를 유명하게 만든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도 중요합니다. 마을 단위의 브랜드, 마을의 축제 브랜드, 마을의 명소들을 브랜드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도 여기 만약에 들으시는 분 중에 디자인을 전공한 50대가 계시거나 옛날에 뭐 광고나 홍보 이런 일을 했었던 분이 있다면은 이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썰렁하게 좀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른바 요즘 얘기는 거버넌스, 협업. 주민이 중앙에 분명히 있어요. 중앙에 주민이 있지만 주민이 목소리가 크다고 다 되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이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동네에 전문가가 많이 살고 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주민이 중심에 있되 공무원 또는 행정과 또는 전문가 이런 50+ 재단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 구조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구조도인데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외우기도 쉽죠. 이야기 또는 이미지로 지역에 대한 좋은 인식이 쌓이면 그 동네에 대한 평판이 생기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또 약간 좀 그렇지만,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앞으로 미래의 지역의 경쟁력은 평판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개발하는 일, 그리고 좋은 지역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동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저절로 그 동네에 대한 레퓨테이션, 평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 문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이렇게 소셜 밸류가 만들어진다라는 단계적 발전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식의 격차가 좀 다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래, 문화가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바쁜데 문화가 뭐가 나한테 뭐 어떤 그 힘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뒤에서 지금 5분 남았다고 이제 표가 있는데 제가 다 시계 보고 있어서 정확히 이 시계로 59분에 끝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업 전략. 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만든 슬라이드인데 이걸 붙이느니 마느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로컬리티, 지역성을 살릴수록 창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크리에이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어떤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에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예술가의 감성과 사업가의 근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다 아우르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직업 지표에 나와 있는 직업은 크리에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크리에이터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좋은 창업가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업의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창업의 성공 요소,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그리고 커넥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컨텐츠, 남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소통 능력, 커뮤니티,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커넥션, 사람 간의 관계가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제가 일부러 또 직전에 요거 하나 로고를 따다 놨습니다. 네, 지역의 좋은 기관과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50대의 창업을 강의하라는 일이 50대가 직접 창의하는 일보다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보고 지금 강의하지 말고 나가서 창업해보라,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지역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관과의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하고요. 다빈치, 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화가로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화가이고 공학자이고 해부학자이고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멀티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최근에 그들의 조상인 다빈치를 다시 조망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2분 안에 끝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얘기하게 되면 딱 시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요, 말 그대로 체크하는 리스트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빈칸 채워넣기처럼 한번 채워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창업의 로드맵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 50대가 됐으면 무언가가 자신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 전공,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 역량, 이걸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역량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가끔 사람들에게 핵심 가치를 계란의 노른자라고 얘기하고 연계 역량을 계란의 흰자라고 얘기합니다. 흰자가 노른자를 지켜주면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해볼 수 있는 기본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기관이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좋은 친구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나의 뚜렷한 마케팅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 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창조적인 창업은 컴퍼니 베이스드 안트레프리너십, 그러니까 당장 사업자 등록을 내는 창업보다 프로젝트 베이스 창업, 뭔가 재미있는 일을 도모해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리스트를 표 하나를 만든 건데요. 주최 측에 말씀하시면 체크리스트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한번 자신의 일들을 빈칸 채우기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제가 썼던 신문의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스로를 예술 경영을 전공한 문화기획자라고 칭하신 이선철 대표님의 강연이었고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긴 시간을 드리고 모시고 싶을 정도로 귀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교감을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대표님의 강의 내용이 문화예술 관련된 일자리, 또 나아가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넷상에서 짝짝짝짝 부탁드려요. 짝짝짝. 네. 막간을 이용해서요. 현재 유튜브 접속하고 계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연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그중에 선별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해오신 조영신 사무처장님의 강연입니다. 조영신 사무처장님은 인천 페타포트 음악축제 총감독, 또 성동문화재단 정책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역사회 속 문화기획 활동의 이해를 주제로 역시 약 30분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신입니다. 제가 은평에 있는 그 서부 캠퍼스에서 문화기획자 과정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어서 50+ 재단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은 조금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드디어 생방송까지 다양한 온라인 모임들을 진짜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강의해 주셨던 이선철 교수님께서 이제 56세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60대가 될 때까지의 거의 막차를 탄 50대 마지막 군번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이제 격변의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삶의 궤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한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이야기를 실제로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고 또 현장화될 수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쉽고 또 다양하게 이런 시민 참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공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접촉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져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치구 문화재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중에 22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재단 모두가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동북 4구를 빼놓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더라도 이 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 기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사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었던 감독 일이 있기 때문에 도봉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에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반복과 휴지기를 되풀이하면서 결국은 플랜 B씨까지 만들었다가 온라인 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 본업을 올해 한 번도 현장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올 한 해가 지나갔었습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 실제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이해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누구보다도 더 먼저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하거나 탈출하거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공동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제가 주민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서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주변에서 포스터나 전단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갈 수도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시면 실제로 지나갈 때 축제라고 쓰여져 있거나 뭐 행사라고 쓰여져 있거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 포스터나 현수막이 그대로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터라고 하는 것 하나를 보면 이 행사나 이 축제나 이 사업이 이런 문화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제로 그 안에 모두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야간난전이라는 행사 역시도 4천만 원이란 재원을 지역에 낙후되기 시작한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그 재생이 필요한 도시 상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을 구의 협치팀에서 받아다가 만양로라고 하는 상가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을 해봤던 굉장히 독특한 경험의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양로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시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앞에 1번 출구를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골목의 몇 군데를 타고서 쭉 올라가는 그 주도로가 만양로입니다. 노량진 1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동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이 시트에서 보시다시피 고시원,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고시원, 학원, 독서실, 고시원, 학원 전체 상가의 80% 이상이 실제로 경찰, 유치원, 그다음에 교사, 소방관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고시를 보는 모든 교육 공간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거의 불패 신화를 갖고 있었던 30년간 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위기를 느꼈을까?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평상적 3.5년에서 4년이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5년, 6년이 돼도 실제로 노량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이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부모님을 기대어서 계속적으로 공부만 할 수 없는 생활 환경이 생기고 그것에 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된 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환경들이 생기면서 모든 강의들이 인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의로. 그러다 보니 고정성 경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의 삶의 근거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한 7, 8년 전서부터 노량진이 공동화되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 불패의 성공신화에서 상가가 공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맨 처음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어려워진 우리 상가들한테 그럼 받았던 공적 재원을 통해서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재원이 투여됐을 때의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와 더불어서 회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완전히 선우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만양로의 상인들이 본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을 통해서 성공을 꾀하는 젊은 청년들의 그 본인들의 주머니, 그러니까 그 재원을 통해서 성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기간에 실제로 성공을 기원하며 이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축제에 와야 하는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슬로건을.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만양로 상인들의 응원가. 실은 저는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요인의 키워드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성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앞에 거리는 어떤 거냐면요. 28개의 컵밥거리가 있습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모든 노점상들이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동작구에서 번호를 매겨서 28개의 노점상을 공식적으로 허락해준 컵밥거리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앞에 이 청년들이 원하는 성공을 기원하는 문, 행운을 주는 문, 열정을 기원하는 문, 이런 식의 본인들의 염원을 닮은 실제로 문들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드는 비용을 모두 없애고 이들의 열망을 이 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희망을 전달하게끔 하는 것으로 거리를 저희가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뭔지 아시죠? 아이언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나서서 성공시켜주는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죠. 이 아이언맨을 저희가 저기다 세우면서 아이언맨 아래쪽에다가 상인들이 전하는 슬로건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슈트가 되어줄게. 슈트라는 게 뭐죠? 양복.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고시를 끝내고 일단 그것이 성공이 되면 양복을 입고 첫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들이 원하는 기원의 첫 번째를 만양로 상인들이 응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이언 밑에 슬로건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친필 글씨로 자기들의 가게를 찾아주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썼고요. 이런 식으로 스탬프 투어부터 시작해서 보통의 행사들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이외에 이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제로 이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총무를 맡았던 분은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처음에 열 몇 분을 만났을 때 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문화행사에 오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만양로 상가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힘들어진 게 부동산 업소라고 저는 이 상가가 발전해야만 저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축제를 통해서 꼭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과 함께 저희 슬로건도 여기서 같이 정했고요.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지도 다 여기서 같이 정했고 이 비용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도 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여기에 참석했던 주민협의체에 모이신 분들은 실제로 문화사업이나 문화행사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거의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에서 거주하거나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모임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불편함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상인분들이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나 상가 번영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양로 상인들의 상가가 23개가 참여를 했고요. 컵밥거리 상인들이 24분이 참여를 했었고 아트웍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2분, 그다음에 사전 홍보를 여기 주민협의체의 주민분들이 모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행사를 3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3일간 100여 명이 넘는 지역에 함께 하시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생업을 하고 계시고 삶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행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굉장히 잘 돼서요. 예, 구의회에서 실제로 다음 연도 행사비까지 저희가 책정을 받아서 실제로 작년에 2차년도 사업까지 진행을 했었고 올해 사업비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시트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도봉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그 지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그 도시를 문화적으로 활용하거나 문화에 대한 힘을 키우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굉장히 유용한 기술적인 측면의 어떤 하드웨어를 집어넣거나 하는 것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삶을 영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과 문화적 해득력과 또는 문화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의 성장과 발전이란 걸 통해서 도시가 문화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좀 더 다른 모토를 가지고 있고 도봉구가 서울에서 몇 군데 후보 도시를 지원할 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팀에서 우리 도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도봉구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중년 세대와 50세대들이 사업을 통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문호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 그 진행하는 참여자들 중에 하나가 도시당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었던 동북 4구의 한 도시에 나는 어떤 것들로 우리 마을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의 마을, 도시를 기억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저희가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집을 했었던 팀들도 실은 처음으로 구성돼서 제안서를 내본 거고요. 이 제안서에 참여했었던 20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이 만들었던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셨던 이분들도 모두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셔서 사업을 같이 처음으로 운영해 봤던 분들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0 이후에 아까 이선철 선생님께서 50 플러스라고 썼다가 왜 50 더하기라고 할까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이 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좀 더 플러스해서 행복하게 하거나 좀 더 다른 삶을 살고자 하거나 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나이가 50이 되고 나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삶이 50년이 더 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왔던 50이라고 하는 인생 1세기 이후에 나머지 더하기 50년을 실은 50 플러스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는 게 50 플러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삶이 더 그렇게 확장하는 거에 나의 두려움이 솔직히 해결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문화라는 거 하는 것에 적합한 사람일까? 내가 문화를 통해서 영역이 진짜로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꿈이 실제로 현실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고민들이 좀 생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아니고요. 나의 삶에 있어서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단초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만능은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이 50이란 삶을 통해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영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볼 때도 나 혼자서 어떤 일을 모두 이루었다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아마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감각적으로 특출났다거나 아니면 성공했던 사례가 더 많았다거나 또는 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다거나 할 때에는 분명히 본인이 좋아하거나 능력이 있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할 때는 내가 실은 어떤 일을 훨씬 더 많이 좋아했었는지 업으로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그 업이란 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로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기회와 그다음에 나의 재원과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아하는 감각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분야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갖는 분야부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속 집중하시면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또 그런 것에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이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이선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본인들이 내가 계속 앞으로 살고자 원하는 지역, 왜냐하면 이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곳인지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은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20여 년을 가까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과 재원과 앞으로의 방향들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또는 예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라고 하는 것들로 삶을 영위할 때 실제로 그런 방향성으로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재원과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선 도봉의 예를 들자면 서울 지역의 4군데가 문화도시를 후보지로 냈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성북, 그다음에 도봉이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과 재원을 정책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나에게의 기회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은 어디서 찾지? 요새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바일 폰 안에 그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만 실제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홈페이지입니다.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노원구, 성북구. 이 홈페이지에 게시글, 그다음에 팝업창. 이 팝업창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정보들이 팝업을 통해서 뜨기 그렇습니다. 맨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앞 페이지에 포스터처럼 쫙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팝업창이거든요. 그걸 들여다보면 가장 시기적으로 빠르게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내가 예술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예술인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홈페이지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집에서 요가 매트 까시고 홈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20-30분의 시간을 투여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시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서치를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주시하자. 이건 뭐냐면 새로 생기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여기가 어디죠? 북부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3개의 캠퍼스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북부 캠퍼스는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의 조직적 미션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이 포럼이 실제로 문화 관련 포럼입니다. 그러면 북부 캠퍼스를 개원하면서 왜 북부 캠퍼스가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을까? 딱 맞아떨어집니다. 북부 캠퍼스는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50대 이후에 실제로 인생의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이나 직업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캠퍼스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조직들이 지역에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분야의 사업적인 취업의 영역들이 넓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캠퍼스 바로 옆에 창동 아레나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00석이 넘는 공연장이 실제로 이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그것과 연관되어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새롭게 건설되는 조직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의 철학, 그러니까 문화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는 행정이나 구의원들이 많으신 조직들은 확실히 재단을 설립하거나 이러는 것에 더 감각적으로 빨리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를 좀 더 주장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의 재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눈을 기르시는 것도 실은 본인들의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부지런한 것만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알게 된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발품을 팔지 않고 눈품을 팔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에 관심이 있으면 실제로 공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관심이 있으면 문화재를 찾아가거나 문화재에 관련된 사이트를 훨씬 더 많이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관심이 있으면 실제로 관광 관련한 코스나 어떤 것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문화적 강의들이 계속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보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참여하고자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발품을 파시고 눈품을 파시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영역의 문화일 때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겪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시간들을 조금 모아서 사전에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과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함께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북부 캠퍼스에서 문화에 관련된 많은 일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좀 더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50 이후의 삶들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북부 캠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영신 사무처장님께서
동작구와 또 도봉구의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역시 발품을 팔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된다.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또 창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50+ 세대에 관심 있는 50+ 세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분의 강연이 모두 끝났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정말 이 말은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재단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보람을 느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선철 대표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조영신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게 되면 곧 결국 문화예술이 잘 쓰였을 상황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전시회를 본다든지 그래서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좋은 예술가와 함께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 관람객들이나 관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러한 것들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20, 30대와 40, 50대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는 말하자면 극장에 찾아온 관객을 즐겁게 해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은 40, 50대는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또 마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 현장을 느꼈을 때 그런 것도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획자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기획자를 뒷광대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박수 받고 각광 받는 사람이 이제 광대이면 무대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는 사람을 뒷광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런 뒷광대로서의 역할에 어떤 뭔가 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바로 받으면 되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전국적인 큰 일도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타포트 특히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2박 3일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1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그 여름 떼약볕에 그 불모지에서 실제로 공연에 열광하면서 3일 동안을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을 즐기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생활 공동체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도일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해서 구청이 요새 마을 축제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작은 뭐 지역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또는 이제 조금 크게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곳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1년에 한두 번씩 이 동이라는 것을 단위로 하는 마을들이 다양한 축제들을 만드세요. 그런데 상도일동 축제의 자문을 갔는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께서 너무나 난감한 얼굴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이려면 조금 이름 있는 가수가 나오셔서 노래를 조금 해주셔야 모이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가수가 오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을 축제에서 실제로 가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드렸고 그래서 이팝나무 축제에 대한 모든 축제 행사들을 전부 다 조금 바꿨어요. 그래갖고 그 가수가 거의 출연하지 않는 축제를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신 거죠. 그 두려움을 떨치고 마을 축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그 해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해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 해에 그 상도일동 축제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살피제라고 하는 옛날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상권이 형성이 되는 곳이면서 이 물건들을 옮기니까 실제로 그 물건을 옮기는 것을 뺏으려고 도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도일동의 언덕이 살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살피제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팝나무 축제. 이런 식으로 컨셉을 바꾸어서 서로가 서로의 공동체의 안녕을 나누는 축제로 실제로 컨셉을 전환합니다. 마을 축제가 전환된다는 것은요, 그 마을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요, 마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큰 돈이 투여되는 축제보다 저는 지역의 마을 축제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마을에 독특한 컨셉들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가장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이선철 대표님께서는 관람객과 함께 감동을 공유하는 것, 특히 뒷광대로서 역할을 할 때 보람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영신 사무처장님께서는 초대 가수가 없는 어떤 마을 축제에 전환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신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분씩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조영신 사무처장님께 온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50+ 세대에게 적합하다고 할 만한 문화예술 관련 창업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은 지금 공간을 접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50+ 재단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서 실제로 진짜 눈여겨봤던 공간이 루덴스 카페였었어요. 그러니까 서부 캠퍼스 앞에 있는 이 캠퍼스에 강의를 듣거나 커뮤니티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협동조합처럼 만드셔갖고 공간을 여셨던 루덴스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간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건 50세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교집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의 궤적에서 굉장히 다양한 본인들의 모임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적이거나 직업적이거나라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대들이 소통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 서부 캠퍼스와 인연을 맺었을 때 실은 그 루덴스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유심히 관심 있게 받고 그 공간을 갖다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자문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하에서 공간은 지금 문이 닫혔지만, 실제로 50대의 창업은 개인이 갖고 있었던 경험을 절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보다는 실제로 약간의 조직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창업들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서부 캠퍼스 루덴스 카페 사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서 루덴스 카페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선철 대표님께 온 질문입니다. 50+ 세대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지와 다른 질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지금 조영신 소장님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50대가 창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는 데서 또한 현실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언젠가 그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이 되면 나서지 말고 남 잘하는 일 밀어주고 살으라고. 네, 저는 아주 그 크게 가슴이 와닿고,
남 잘하는 사람을 밀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창업도 가능하지만 또 주변을 돌아보면은 자신의 경력이나 관계 내지는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 훨씬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잘 쓰는 비유인데 20대에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되고 30대는 자신의 어떤 그 전문성, 그리고 40대에는 좀 브랜드가 생기거든요. 아, 어느 업계에는 누구.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관계가 쌓여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관계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려운 점 당연히 있죠. 우선 체력도 안 따라줄 수 있어요. 대부분 사소한 요소 같지만 하다못해 카페를 해도 그렇고 어디 가서 공연 기획을 하고 싶어도 해도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거는 그 업계에서 50대를 잘 안 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런 류의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를 갔는데 감독, 기획자 다 20, 30대 청년들인데 어디서 굉장히 능숙한 솜씨로 일을 도와주는 저 나이 또래 분이 계셔서 가서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 이런 이벤트, 이런 프로모션에서 경험을 쌓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속된 말로 알바띠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기 좋았던 거는 그냥 내가 알바를 뛴다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업무를 잘 어필을 해서 나만의 1인 사업자를 가지고 그 팀이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잘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일에 솜씨가 있어서 알아서 척척척척 눈치껏 잘하기도 하고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노쇼가 없어요. 알바들은 가끔 당일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50대는 웬만해서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연령에 어서는 리스크를 오히려 인식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잘 그 생태계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란의 노른자가 결국은 저는 그러한 경험, 전공 그런 거라면은 흰자위는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커넥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라도 뭔가 근사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 돗자리 펴놓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이 재단 이 북부 캠퍼스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이렇게 또 항목별로 살펴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선철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들 중에 좀 엄선해서 하나의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또 두 그 강연자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마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문화 창업과 활동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시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순서는 이선철 대표님 먼저 해주시고 다음으로 조영신 사무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코로나가 처음이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선행된 경험이 있으면 나 때를 동원하면서 내 때는 이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될 텐데 남녀노소를 같이 막론하고 같이 겪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장에서 직접 기획을 하는 일도 있는데 어디 가서 교육하고 자문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해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느 사회 어느 시기에선가 어느 세기에서나 무언가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도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것의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때 어떤 분야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무슨 인원 감축 이런 게 아니라 생태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행사를 만약에 작년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전문가들이 여기를 꽉 채웠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다른 생태계가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주변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대일수록 코로나 시대 아니더라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얹어가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닥다리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혼자서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공모 사업, 네트워킹 사업에 사닥다리를 걸치고 그 사업에 얹어가면서 뭔가 그 다음 단계에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택트나 영상만이 코로나의 모든 해결책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잘 준비되어 있는 오프라인 행사의 충성도가 훨씬 높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공연 기획을 했는데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갈급하니까. 그리고 너무 미디어 기반으로만 고민을 하게 되면은 50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스스로 그 가능성을 좁혀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다각도로 같이 관계자들과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앉을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에게도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저도 올해 그 생업으로 하고 있는 실제로 총감독을 하고 있는 축제들이 2개가 다 결국은 못하게 된 장본인이기 때문에 진짜 한 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어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문적으로 제 업을 하고 있는 축제 시장에서 보면 실은 이게 가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하게 작년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요.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 수도권 내 강원도까지를 포함하여 축제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실은. 그다음에 그 이전의 사례를 들어보면 세월호 때문에 행사 못했고요. 그 이전에 보면 천안함 사태 터져서 행사 못했고, 또 그때 당시 그 뒤로 구제역이 발생해서요. 그 해에 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에서 오히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든 국민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닥쳐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이미 굉장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동시에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문화 관련 일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실 때 3가지를 조금,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생각하라가 얼마나 그 광범위하고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금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성을 갖지 않으면 그 이후 세대는 저희와 같은 이런 변혁을 급박하게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 활동이나 문화적 환경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요, 실질적으로는 환경이란 것과 연결하여 나의 삶이 지속 가능할 거를 고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창업한다고 하실 때 요새 도시락 사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축제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일회용 문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축제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다른 구조를 선택하는 문제,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이지 않는 소재로다가 행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덮는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만의 이해를 획득한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이미지나 이런 색감이나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문제도 실적으로 이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다양한 이런 환경적 전환이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나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나의 경험이 좀 더 다른 세밀한 이런 구조나 틈새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선철 대표님은 사닥다리 전략인가요? 네, 사닥다리 전략을 굉장히 참신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잘 기획된 오프라인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 조영신 대표님도 이런 이기는 사실은 매년 있었다. 그런 이걸 기회로 삼자. 특히 지속성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 모두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럼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팀이 만들어 나갈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에 주목하고 계신 50플러스 분들에게 오늘 두 강연자분의 강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네 번째 캠퍼스, 북부 캠퍼스는 50플러스 세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강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접속해 계신 분들 박수 한번 힘차게 짝짝짝 보이진 않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부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